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비혼 연예인 3인방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독신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비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TV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때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인 김서영씨, 그리고 문근영씨, 영화배우 김혜수씨, 이 세 분의 여성 배우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예전에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세 분은 꼭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에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인기 배우인 김수영 씨의 경우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혼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살까 싶다. 또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세게, 강도를 높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48살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나이죠. 34살인데 결혼을 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내가 해를 끼치는 것 같아. 지금 같아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51살입니다. 50이 넘었어요. 누군가의 여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이름 석자를 빛내면서 멋있게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나라 여성 배우 중에 대표적인 비혼 독신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비혼이라는 거하고 독신이라는 거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일본 출신 연예인이 사유리 씨가 인공수정에 의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비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사유리 씨처럼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독신이라는 것은 아예 아이도 안 키우고 결혼도 안 하고 나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독신이라는 거하고 비혼이라는 거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혼주의자,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주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영 씨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축년, 임술월, 정유일,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묘대운에 살고 있고 올해 나이가 48살입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토기운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간성운이 2개가 있습니다. 사주 명식만 봤을 때에는 남자운도 있고 자식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이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 사느냐, 이것에 대한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어떻게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사주 명식도 명식이지만 흘러가는 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남자운도 있고 자식운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럼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안 하겠다는 것이 결혼 정년기에, 그러니까 20대, 30대, 뭐 40대까지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60 먹은 사람이 혼자 살다가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때 이 사람이 이성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가 자식운이나 남자운은 분명히 있는 여성인데 그 결혼 정년기에 이성운이 안 좋으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이면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일찍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의 대운으로 봤을 때에는 을축대운보다는 병인대운에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33살서부터 42살까지 인유원진살입니다. 43살서부터 시운 2살까지 묘유충이에요. 배우자궁이 전부 다 깨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어때요? 이성운이 안 좋은 거죠. 이성운만 안 좋지 다른 운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분은요 극심약한 사주예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이거든요. 그런데 병인대운하고 정묘대운은 용신인 목기운하고 화기운만 들어오니까 이분이 이때 어땠어요? 배우로서 잘 나갔죠. 그래서 이 대운에 이분이 배우로서 본인의 주가를 딱 올리고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이성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모성애가 약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마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실제로 엄마복이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3살서부터 12살까지 대운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부모복은 좀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 인성운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성애가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갓난 애기들 보고 그러면 나도 저런 애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엄마가 돼가지고 한번 내 모성애를 아이한테 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이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결혼해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내가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자신의 그 프라이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고집 이런 것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거보다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문근영 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묘년 을사월 을묘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주가 목기운과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식신상간운도 강해요.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도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수기운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재성운도 없어요.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부모복이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에서 남자운이 약하다는 거, 이 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특히 식신상간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니까 이것이 관성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운은 더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되게 결혼 정년기 그때의 이성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결혼 정년기에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독신주의자, 비혼주의자로 그 생각이 확고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10살, 11살 된 어린이가 나는 나중에 결혼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얘기 해봤자
뭐 애들은 어릴 때 다 저래.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20대, 30대 혹은 40대 이럴 때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진짜 결혼을 안 하려나 보다. 비혼주의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자식 운도 있고 남자 운도 있는데 그 결혼 정년기에 네 생각이 이성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문근정 씨의 경우를 보면은요. 20대, 10대, 20대를 봤을 때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기운하고 화기운만 들어와요. 만약에 시간을 모르겠는데요. 시간을 봐갖고 이 사주가 특별격 사주다. 목화로만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사주가 특별격 사주가 아니라 일반격 사주라고 봤을 때 그럼 정미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묘미 반합이 되면서 목기운이 생성이 되니까 그 기신인 목화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20대 운도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30대는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배우 출신이니까 당연히 결혼을 좀 일반인들보다는 늦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무신대운이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0대는 어때요? 묘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30대, 40대에 이성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30대, 40대에 만약에 결혼을 안 한다. 50까지 갔을 때에는 진짜로 혼자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근정 씨 얘기대로 실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문근정 씨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생각만 바뀐다면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될 때까지 금기운이 계속 들어온다는 점에서 남자는 끊임없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도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목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얼굴 표정도 좀 웃는 표정이고 애교도 많고 남자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근영 씨의 사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모성애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김서영 씨나 그리고 문근영 씨나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이 없어요. 그 점에서 모성애가 좀 약해 보인다는 거, 이것이 두 분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수 씨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김혜수 씨가 경술년 갑신월 무자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뭐예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인성운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찾았죠. 세 분이 다 어때요? 모성애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다른 애들 보면 너무 귀엽고 나도 저런 아이가 있어갖고 애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 엄마로서 한번 모성애를 아이한테 주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남자를 나타내는 간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충을 받아서 깨진다는 거, 이것도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 기묘대운이나 무인대운이나 모두 이 목기운이 들어오잖아요. 남자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혜수 씨도 내가 생각만 좀 바뀐다면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처럼 이렇게 모성애도 약하지만 항상 정상에 있었잖아요. 여배우로서 우리나라의 그 정상에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 정상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항상 정상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보다는 내 일에 내가 계속 빠져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분이 모두 마찬가지인데 맨 위에 이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피라미드 맨 위에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보다도 뭐 자식이든 가족이든 무엇보다도 일단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비혼주의자 여자 배우 세 분의 사주를 보면서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일단 모성애가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 운이라든가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다지 특히 대운 같은 경우는 이성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 여배우 비혼을 선언한 여배우 세 분의 사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